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요즘 개인 방송계가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이른바 뒷광고. 뒷광고. 그러니까 광고로 인해서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상으로는 마치 내가 직접 구매해서 음식이라면 음식을 섭취하거나 제품이라면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처럼 해서 후기를 올리거나 해서 일파만파 지금 뭐 난리가 났죠. 났습니다. 거의 뭐 지금 유튜브계에 또 한 번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유료 광고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뒷광고를 찍었던 분들 가운데서 표시를 안 한 분들이 지금 열심히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엄밀히 그러니까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나눌 수는 없지만 협찬은 일단 제품 자체만 협찬받고 거의 거마비 정도 받고 하는 거고 광고는 아예 정말 광고죠. 광고비를 받는 거죠. 판매 촉진을 위하여. 그렇죠. 그 단가가 상당히 이제 높고 저기 광고주들이 공중파나 종편 케이블 방송에 쏟아붓는 광고비보다 개인 방송에 쏟아붓는 광고비가 더 높아진 게 7년이 넘었답니다. 그렇죠. 광고 단가는 일반 스타 연예인들을 모델로 사용해서 내보내는 TV 광고보다 낮으면서 그걸 직접 보는 사람의 수가 확인되고 직접적인 타겟을 정해서 또 구글에서 광고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파급력이 높죠.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개인 방송인들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가 소통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것도 왜냐하면 연예인과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지만은 개인 방송인들 같은 경우는 그 커가는 과정을 내가 쭉 지켜오면서 더 친밀감을 느끼는데 우리 언니가 우리 오빠가 내 동생이 내가 응원했던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이니까 이 사람이 인성을 평소 봤었을 때 좋은 거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쉽게 구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더욱더 좋아하고 광고를 많이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김변 얘기대로 거부감 없이 특히 광고인 걸 몰랐을 때는 저거 되게 순수한 의도로 저 사람이 사용하는 건데 괜찮아 보이네. 나도 저 음식을 먹어보거나 저 제품을 사용해봐야지 이러는데 그런 이제 뒷광고라는 부분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퍼져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일부 유튜버들의 제보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은퇴를 발표한 유튜버도 있고 뭐 사과 게시문을 올린 유튜버들도 많은데 일단 뭐 이제 저희가 법률적인 분석을 해드리면 과연 사기죄일까? 과연 어떨까요? 사기죄라는 건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기망을 해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는 겁니다. 뒷광고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구매 행위를 유도했거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단순한 간접 광고 PPL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 대부분은 판례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뭐 위배해서 뭐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까지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판례 태도기는 해요. 김변 얘기가 기망을 해서 편취해야 되는데 기망에 대해서 그걸 대법원 기망으로 보지 않는 거죠. 기망까지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기망이 된다 손치고 편취 부분으로 하면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우문을 던졌군요. 왜요? 대법원이 기망이 성립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일단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저희가 그냥 법률가라서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일단은 근데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은 한혜연 씨가 지금 좀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내돈내산 저는 그거는 기망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일반적인 케이스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카카오엠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카카오엠을 통해 가지고는 본인이 간접 광고했었던 물건을 직접 판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본인이 판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은 만약 누가 고발을 한다면은 기망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요게 사태가 문제가 커지니까 공정위에서 법률이 아니라 공정위 지침이죠. 광고에 관한 지침이라고 해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의 심사 지침을 예고를 했고 9월달부터 시행이 되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브에 유료 광고입니다라고 하고 그거를 시청자들이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각각으로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제목도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직관적인 문구를 넣어라라는 건데 이건 지침입니다. 그 지침이죠. 이걸 그럼 규제하는 법률이 있냐라고 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표시광고법이라고 하는데 표시광고법에서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당한 광고 행위 그럼 뭐가 부당한 거야?라고 했을 때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기가 어려우면 하위 법령이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위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공정위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위 법령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냥 공정위 지침으로 규정해서 위헌의 소지도 있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이 그런 공정위 지침을 위반했을 때 실제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표시광고법상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니까 이걸 조사해 주세요라고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이제 과징금 부과하는 거는 이제 벌금이 아니고 과징금이죠. 뭐 일종의 과태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검찰에 고발했을 때는 그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해서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맹점이 있죠. 맹점이 있죠. 맹점 뭐죠? 이거는 결국에는 광고를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사업주, 그렇지.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그 사람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징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를 하는 방송인들의 도덕적 개인 잣대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TV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강력하게 방송국을 규제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에서 PPL을 위반하거나 뭐 너무 지나친 광고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뭐 이제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항의법보다 어떻게 보면 지침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방통위 그 규정을 위반하면 뭐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 방송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난 1월에 20대 국회에서 원유철 국회의원이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하는 광고를 숨기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막고자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접적으로 개인 방송인들한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부과하는 걸 발의를 했는데 이게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럼 그 인플루언서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인플루언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몇만 명까지가 인플루언서고 어느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인가? 단순히 구독자 300명인 사람과 구독자 300만인 사람 어디 설정을 할 거냐? 그렇지. 애매하더라. 그럼 매체는 그럼 유튜브만 할 거냐, 뭐 저기 트위치를 인스타도 할 할 거냐, 거냐, 인스타도 할 페이스북도 거냐. 할 거냐. 그래서 이 입법의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법률을 규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명확성이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입법이 미비한 상태죠. 어쨌거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유명 먹방 유튜버인 찌양님 같은 경우는 방송을 이제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4개 영상인가 말고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만두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결국에는 개인 방송의 시대에 살면서 그들의 어떤 도덕성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시청자들이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규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개인 방송인 분들이 더 길고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쨌든 입법으로 해결돼야 되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쉽지는 않다. 이거는 제가 입법기관이어도 이게 되게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어느 정도 처벌수를 과태료로 하냐 벌금으로 하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국회에서 발의는 하더라도 개인 방송 전문가들한테 오히려 입법 의뢰를 해야 될 정도로 분명히 언젠가는 입법돼야 될 규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개인 방송인으로서의 저희 시각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시각 말씀드렸고 오늘의 한 줄 평을 해드리자면 뒷광고의 시대는 갔다. 지금부터는 앞광고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광고와 아무 관련이 없이 뒷광고를 제안도 받지 않아도 우리는 클린 유튜버. 우리도 앞광고를 하고 싶다. 언젠가도 킴킴한테 앞광고가 오는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어요? 앞광고. 수트 광고요. 이 양반아 수트 광고 찍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반팔티 입고 해서 수트 광고가 들어오겠어? 제가 여러분 이게 오해인 게 첫 편은 저는 제네시스 광고 때. 자 그러면은 더욱더 클린한 인터넷 세상 되길 바라면서 개인 방송도 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and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yfar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